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이렇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저렇다. 그런데 일단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는 깜깜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적도 없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경호처가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현직 대통령인 경우 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게 불가피한 일이 과연 벌어질까? 아직 시계 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쓰지 않은 두 개의 카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썼던 카드입니다. 바로 가처분입니다. 또 노무현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리 때 직접 법정에 나와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내란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기소도 안 됐고 재판도 안 열린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뭐 매입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거니까 이거 뭐 선거법 위반, 이 국회의원직 박탈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쓰지 않은 두 개의 카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첫 번째 카드로 거론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공수처 경찰의 수사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수사는 포기했습니다. 자, 최근 탄핵 소추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헌재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역시 국회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설령 윤 대통령의 헌재 가처분 신청 이게 기각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고자 소송 전략적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낸 바 있습니다. 가처분,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인 판단 이전에 처분 등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탄핵하고 이 국무회의가 15명이 안 돼서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기능이 상실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국가 마비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지금 하는 짓이 거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빨리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직접 변론입니다. 자, 헌재는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만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3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1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변론 준비 기일부터 선고까지는 84일이 걸렸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쳤고 결국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기각이 될 경우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 가결, 인용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헌법재판관 9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해서 심리 끝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이 6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3명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을지 그걸 한덕수 대행이 임명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입장을 직접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는 노무현 박근혜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공개 변론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빨리 탄핵 심판이 끝나서 2월쯤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재명의 선거법 3심이 끝난 뒤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입장이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깜짝 뒤집힐 그런 일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